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소리 들으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특히 엄마들이 그래요. 노은기 하나 사들고 뜁니다. 그저 노은 말라고 열심히 돌아다녀요. 근데 학교 폭력의 특징은 바로 뭐예요? 사건 벌어지고 2, 3일만 되면 벌써 애들이 다 헛소문을 퍼뜨려놔서 여기서 본질을 못 찾아요. 다 왜곡이 돼서. 그럼 부모님들 여기저기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이제 하다 안 되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상황이 바로 뭐예요? 바로 이제 근데 교장실에서 우당탕 전화기 날아가죠.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교무실에서 악쓰는 소리가 나요. 은폐했네, 왜곡했네. 제일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게 덮었다, 학교에서 거짓말한다가 노래잖아요. 근데 이때 증거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학교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해결하겠다고 할 경우, 그래가지고 피해자 중심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가해 부모님들이 극구 부인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학교도 다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못 나서 그냥 쭈뼛대고 눈치 보고 있으면 피해 부모들 가만히 있어요. 더 난리 나죠. 아우성 난리예요. 그래서 학교 폭력들의 특징을 보세요. 거기 보면 처음에 사건이 나면은 양쪽 부모님들끼리 싸우더라고요. 싸우다가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은 바로 다 학교를 공격해서 들어가잖아요. 그건 바로 뭐냐면 내 입장에서 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입장에 있을 거예요. 어느 입장에서든 서든 학교는 다쳐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두들겨 맞으면서도 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니네들끼리 밖에 나가서 법대로 하라고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증거자료를 꼭 확보하라고 하는데 이 증거자료는 저희가 법적 사료로 쓰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증거자료가 있으면은 가해 부모가 어떻게 버텨요. 증거자료 있으면 화해 요청 자리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해와 중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자료를 확보하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법률 상식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때는 학교 전체 알리도록 합니다. 자, 피해자의 고통과 후유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로 해서 지금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좀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은 지금 주신 거에서 좀 간추려서 썼어요. 이거 아이들 특히 이제 사회부주공이 바로 뭔가요? 애 자꾸 학교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게 되면은 부모님들이 저희 대개 보면 생각하는 게 자꾸 학교 두려워서 거기 못 가겠다 그러면은 이 대안학교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고 거기를 저희한테 물어보시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현재 피학생만을 위한 대안학교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 여기 가면 애들 더 적응 못해요. 그 아이들하고 어떻게 적응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언론에서 늘 터져 나오는 게 묻지마 살인, 연쇄방화범, 그리고 요즘 애들 그 은둔형 애들이 예전에 학교폭력 피학생 출신이라고 자꾸 뉴스 터져 나오잖아요. 아주 저희가 진짜 피가 마를 정도로 안타까운데,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우리나라 현재 가해 학생은 저희 교합 프로그램이 강제성을 띠고 하도록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부모도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피학생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요즘 학교에서도 자체의 예산으로다가 외부 전문가 불러들여서 하는 데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문제가 바로 뭐냐. 이 피학생은 가해 학생하고 다르게 강제성이 없어요. 근데 이 부모님들이 되게 보면 거부해요.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 애가 무슨 문제한 줄 아냐, 왜 우리 아이를 이렇게끔 학교에서 만들어가냐고 오히려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빠른 저희 부모님들 교육 등을 통해서 이런 거 빨리 인식 변화가 지금 필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또 지금 문제가 바로 뭐냐면요, 저희 실사건으로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한 경기도 모 지역에서 한 어머님이 윤리교사로 재직을 하셨어요. 그죠? 예전에 학생부장이라 그러죠. 지금 생활지도부장 선생님이고 5년 동안은 역임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애들 눈만 봐도 행동만 봐도 이 아이가 왕따를 당하고 있는지 폭력을 당하는지 알고 있다고 자기가 자구를 했대요. 근데 자기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2년 동안을 당하도록 자기 자신 문제는 모르는 거예요. 바로.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이 아이는 어린 시절에 당하면서 성장판이 다쳐버린 거예요. 이 아이들이 심한 충격이나 이런 스트레스 받으면 성장판이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내려준 거는 10년 동안은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도와야 되는데 이게 정상이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부작용이 일어나서 참 많이 힘든데, 저는 그 사건을 그렇게 보고 나서 그때 못 봤는데 저번에 방송에서 한 피해자분님이 나오셔서 그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심리적 고통은 바로 뭔가요? 이 피학생이 사건이 탁 터지고 나서 모든 게 다 노출이 되게 되면은
이제 자기가 보호가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 애들이 더 이상 나를 못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가라앉았던 분노가 끌어오른답니다. 그러면서 보복하고 싶은 심리가 생긴대요. 그래서 지금 가해학생들 봐봐요. 예전에 거의 피해를 경험한 애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이것도 큰 사고가 난 아이들 있죠. 입원까지 간 아이들은 또래는 못 건드려요. 그래가지고는 가족 중에 약한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부분 동생들이 걸리는데요. 거의 보면은 엄마들이 식구들 다칠까봐 엄마가 끌어안으면서 엄마들이 그 피해를 다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희 큰 사건 난 데들은 엄마들이 아이한테 무작위 폭행을 안 당하는 집이 드뭅니다. 거의 집안이 피투성입니다. 근데 아이 장래 때문에 밖에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 뿐이지 이거 엄청난 고통이 지금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학생들 정신과 치료받는 애들 보면요. 거의 보면 엄마들이 정신과 치료를 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아이 이 문제 때문에 이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는 엄마가 직업을 놓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손실도 크지만 아이 때문에 가정 불화들이 일어나서 가정 해체들이 지금 이루어진 가정들이 있어서 이것도 아주 안타까운 부분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고소고발이 들어가죠. 먼저 여기에 향후 치료비를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이 들어가요. 근데 이 민사소송 부분에는 신체감정 부분이 들어가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성인과는 다르게 또 많은 아이들이 정신적인 감정 부분을 받더라고요.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아이가 어린 시기에 당했던 그 사고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시적인 정신 착란 증세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증이라고 들어보셨죠? 바로 그거 일종인데요. 그래서 이게 얼만큼 아이가 치료를 요하느냐 해서 이거를 갖다가 정신적인 감정을 받는데요. 이 정신적인 감정은 바로 어떻게 받느냐. 정신과 병원에서도 폐쇄병동에 그것도 법원에서 정해주는 종합병원급 이상 그 병원에서 보통 보름에서 한 달간 이상을 여기 아이를 보호관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상처 입어서 가족의 보호가 필요한 애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을 갖다가 여기서 한 달씩 넘어 갇혀 있으면서도요, 이 부모 면회조차도 못해요, 여기서. 그리고 또 그것뿐인가요? 약물 치료하던 애들은 끊어야 돼요. 정신과 약물 치료는 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그래서 애들이 왔다 갔다 하다 어떤 발작 증세를 일으키나 이거로다가 치료비 산정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미친 짓이에요. 애들 여기 들어갔다 나오면 거의 다 악화돼서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또 상대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이의를 제기하면 또 재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아주 큰 문제거리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이건 진짜 사회적으로 사라져야 될 악법이라는 겁니다. 피해자들이 이런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보장성 보험 있죠. 상해보험, 생명보험, 안보험 우리 애들이 못 들잖아요. 왜 못 드는가? 우리 아까 애들 일시적으로 정신 착란 증세 온다 그랬죠?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요? 얘를 갖다 데리고 가서 정신과 가서 치료를 받게 하잖아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바로 뭐냐면 성인도 정신과 치료가 아니라 진료 1회만 받아도 보험을 못 들게 돼 있어요. 그니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요건 나름 요거는 좀 편법이긴 한데요. 저희가 나름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고 심리치료센터 넘어가서 치료를 받죠. 거꾸로 하려는 거예요. 저희가 심리치료센터 가서 거기 가서 치료를 검사받고 치료하다가 정한되면 정신과 가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심리치료니까 보험하고 해당이 없더라고요. 자, 피학생만 당하나요? 가해 가정에서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부모님 아까처럼 그런 부모님 있죠. 우리는 어차피 미성년자라서 처벌도 없고 난 신불자라서 갚을 돈도 없다. 배째라. 그리고 내미는 부모님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거 이제는 착하게 그거 몰라서 그래요. 2년 전에 이제 소년법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만 10세부터 이제 처벌하잖아요. 소년은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만 14세부터 이제 형사적 처벌이 가능해요. 이제 결국은 교도소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지금부터 이제 12세로 또 낮춘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도 처벌을 받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뭐냐, 자녀가 법정 미성년자일 적에 사고를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모든 발생하는 비용 있죠? 병원비, 소송비, 돈 금전적인 건 부모가 다 물어내셔야 돼요, 보호자가. 근데 부모님이 신불자의 경우에 돈이 없을 경우는 사실 법으로 해볼 길이 없어요. 근데 이건 부모님들 착각이에요. 이거 내가 신불자라서 뭐 낼 거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라 그러는데요. 이거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 부모도 이거 평생 벗어날 수 없지만 이 정말 위험한 건 뭐냐면 가해 학생 있죠.
이 아이가 법적 성인이 되는 날 있죠. 그때부터는 이게 돈이 이 아이한테 따라붙어요. 근데 얘가 갚을 때쯤 되면 엄청 큰 액수로 불어나더라고요. 왜냐? 판결 받은 날부터 갚는 날까지요. 높은 이자율이 붙어요. 실질적으로 저희 아이 사건 같은 경우는 연 25% 있습니다. 근데 25%면 얼마예요? 4년이면 원금이에요. 근데 애들 이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얘네들 저기 사고치고 갚을 때쯤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자 붙어가지고 따블까지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얘네들이 이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거 결국은 이거 나중에 취업해봐요. 취업하면 월급에 바로 그 달서부터 차압 들어가요. 통장이고 집이고 사면 바로 다 압류 들어가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얘네들 이거 결국은 원금 다 갚던지 아니면 평생 이런 거 하든지 아니면 무덤속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저기 파산을 하든지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가해 부모님한테 자꾸 가서 사과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막 하는데도 부모님 사과하면 전 막 육두문자 써서 욕합니다. 자식 신세를 망쳐놓는 당신이 부모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 애 저러는 거 당신 때문이라 막 난리를 치렀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다고 지금 가해 부모 쪽만 지금 고통당한다고 생각해. 피해보면 더 고통해요. 어느 부모가 소송 들어가고 싶겠어요. 치료받아 죽겠죠. 문제 해결해야 되고. 근데 거기다 내가 누가 그렇게 소송을 가고 싶어요. 상대가 미안하다는 소리를 안 하니까 약이 올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고 나면은 바로 뭐냔 말이에요. 요즘은 지금 학교폭력 소송요 거의 보면은요 적자 소송이에요. 우리가 저기 끝나고 나가지고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나면요 애 병원비도 안 돼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이것뿐인가요? 그렇다고 가해 보면 적게 물어요? 아니요. 소송 들어가면 의료보험이 안 되거든요. 보통 정신과 치료 보통 저희가 볼 적에 20만 원, 30만 원 돈씩 돼요. 이거 그러다가 저기 일주일에 한 번 몇 달 동안 받으라 몇 년 받으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일 벌어지면요 양쪽 부모 무조건 불러다 놓습니다. 그리고 난리를 쳐요. 빨리 지금 화해하라. 화해하지 않으면 당신 두 집 다 망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화해해서 애들 좀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그래야지 양쪽 아이들 빨리 회복이 돼서 빨리들 저기 서로 다치지 않는다. 그저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요.